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호빠를 경험한 아내분의 고백과 심경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제목을 보고 벌써 불쾌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방송으로 진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마인드 디톡스 구독자 아내분께서 익명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분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여자로서 바닥으로 내려간 자존감 때문에 자신들도 바람을 피우거나 호빠를 가거나 일탈을 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실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탈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 아내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내주신 메일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때는 그래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한 번도 만족해보지 못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거의 항상 욕구 불만 상태였고 그마저도 관계가 거의 없었기에 수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발놈이죠. 그리고 남편과의 회복을 꿈꾸며 안 하던 짓도 해봤지만 역시나 항상 불만족스러웠고 저는 남편의 바람을 알기 전보다 더 욕구 불만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법 없이도 살 인간이었던 저는 바람을 핀다는 상상은 안 해봤고 남편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한 기회가 생겼고 친구들과 술 한잔을 거나게 걸친 후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친구들은 취했고 나는 호기심과 욕구 불만으로 분기탱천에 있었기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남편이 바람났는데 너도 경험을 해봐야지 되지 않냐며 남자 도우미를 불러준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한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빠, 영어로 호스트바의 약자, 우리말로 도우미라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호빠는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거라고 합니다. 노래방의 방 아래 받침이 이응이 아니고 하트 또는 다른 걸로 생긴 곳이고 건전히 그냥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래방을 가장한 유흥주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알바나 사장에게 도우미라고 하면 연령대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연령대를 말하고 기다리면 옵니다. 저희는 일행이 3명이었기에 3명이 오는 줄 알았는데 한 조에 5에서 6명씩 몇 조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고 고르게 됩니다. 초이스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밖에서 자 1조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도우미들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웃겨드릴게요. 잘생겼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중 각자 파트너를 일단 한 명씩 고릅니다. 옆에 자리를 잡고 시중을 듭니다. 저는 도우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냥 우리 재밌게 노래해주고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우리를 주물주물합니다. 어깨도 만지고 허벅지도 만지고 여기서 약간 현타가 왔지만 어, 이거 내가 즐기고 있는 건가? 네가 즐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누나 물 마셔라고 물도 주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에스코트도 해주고 그러다가 저는 취해서 남편이 바람이 폈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 폈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선수가 저에게 작업을 치더라고요. 누나 정말 예쁘다, 누나 정말 예쁘다, 무한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쁜 누나를 두고 바람을 핀 남편이 미쳤다고 막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2시간만 놀다가 집에 와서 기절했다가 깨어보니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누나 나랑 뭐뭐 먹으러 가자. 누나 나 퇴근해. 누나 가고 나서 다른 손님하고는 스킨십 안 했어. 누나 오늘 시간대 몇 시에 만날까 등등. 그때 저의 기분은 솔직히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양아치한테 내 번호가 노출됐다니 진짜 연락을 하다니 이거 불법이 아닌가? 나는 이제 이 선수랑 엮이는 건가? 이런 생각과 동시에 나 왠지 설레는데 라는 두 번째 감정. 그리고 그날 저는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문자가 오면 바로 지우면서도 계속 대답을 했고 나도 모르게 계속 폰을 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계속 만나자고 들볶는 선수의 작업에 저는 이틀 뒤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절대 증거를 남기기 싫었기에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차로 데리러 가서 바로 모텔로 갔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기대했던 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일이 있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텔에 있는 동안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다. 잊자 하면서도 중간중간 바람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짓까지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고, 그렇게 화를 내는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걸 또 남편에게 돌리고 남편 탓을 하는 제가 꼭 미친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짓거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한 남편이 진짜 대단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선수를 밖에서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 거짓말하고 나왔고, 만나고 나서 담배 냄새, 향수 냄새가 뵐까봐 여벌의 옷을 챙겨 나왔었고, 모텔에서 나오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해야 했고, 그렇다고 만나기 전에 설렜던 것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모텔에서는 심지어 당연히 걸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중간에 쿵쿵 청소하는 소리에 순간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번뜩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버리고 양심도 버린 인간이 된 겁니다. 예, 그 중간에는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선수가 뭐 뻥을 치면서 자기는 뭐 엄청 크고 잘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는 잘하지도 못하고 뭐 번데기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뭐라고 훈수를 두었습니다. 너 영업 되게 못한다. 사랑한다니 누나들한테 그냥 이쁘다고 해야지. 사랑은 아니야라고.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륜이냐는 그 선수의 말에 저는 나는 정당방위야. 너는 상간남이고 고소당하면 너만 당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나 이뻐, 누나 사귀자, 누나 애인 하자라고 계속 속삭이던 선수 새끼는 헤어지자마자 누나 누구누구 허리 아파요. 용돈 주세요. 영업하려는 게 아니고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아, 그렇지. 젊은 놈이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뭐하러 나 같은 늙은이랑 굳이 했겠어? 아, 돈을 바랐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한 걸까 하고 스스로가 너무 병신 같고 미친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선수에게 돈을 보내주고 차단을 했습니다. 아, 괜히 바로 차단하면 트집을 잡을까봐 문자가 오는데 씹다가 차단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새가슴이어서 괜히 선수 새끼가 저랑 있었던 일로 어떤 시비를 떨까봐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저는 꼭 한번 복수하는 마음으로 환상적인 섹스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섹스가 아니라 그냥 나를 여자로 봐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던 거구나. 단 이틀이었지만 영업 당하는 거 알면서도 선수이고 양아치인 걸 알면서도 수시로 내 안부를 물어주고 나한테 여자라고 해주고 이쁘다고 해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듣기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돈을 바라고 하는 행동인데 그때는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피는 남편의 기분이 어땠을지, 그리고 바람난 아내들이 왜 바람이 나는지. 그런데 나는 안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제가 호구가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저는 한 번의 계기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조차도 실제로 하시는 실수나 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고 마인드 디톡스 유튜브의 캔디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정말로 거북하고 불편한 내용이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내가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아, 아내분 정신 차리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프고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서는 하이에나처럼 여자를 찾아다니는 쓰레기들만 꼬일 뿐이거든요. 아이들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밤에 여자가 나이트나 술집에 가서 남자들을 만난다면 그 여자들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분들 정신 챙기시고 정신줄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내분도 잘한 거 없어.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귀신같이 아내들의 불안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남편들이 바람핀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상담할 때 아내분들과 농담으로 "아내분들 호빠 가요. 나이트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도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하시다가는 아내분들도 제2의 상간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불륜했지만 우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스스로 떳떳한 아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해도 되는 사연을 저한테 욕을 쳐들어 먹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보내주신 이 아내분께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가면 엄청난 비난의 댓글이 달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은 댓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